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지난주 무전공 선발을 늘리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히면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25%의 그 학생 선발에서 자율전공 선택을 도입하는 것은 저희가 그 목표는 흔들림이 없고요. 대학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 부총리는 무전공 선발 확대가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공과 학과의 벽을 그냥 두고 학생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 한은 정말 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5%든 이렇게 해서 좀 목표를 정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로서는 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들이 이처럼 인센티브 여부에 민감한 건 재정난 때문입니다. 올해도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서 이탈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과가 아직도 수십 년 전에 쓰던 실험 테이블을 쓴다든가 아니면 실험 실습 기자재가 현실적이지 않다든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대학 기부금에 세액 공제를 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좀 적극적인 대학이라면 결국 40억, 50억 이렇게 매년 수입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 학교사랑 기부금 제도를 제안합니다. 대학들은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고 OECD 평균 수준까지 지원을 늘려달란 건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또 지난해 추진하다 중단된 교원 양성체제 개편도 올해 안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총장님들하고도 좀 더 깊은 논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원 양성대학의 큰 전환이 원래 좀 가시적으로 좀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대교협총회에선 폐교 위기에 몰린 소규모 대학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다음 대학에서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전공 자율선택제. 교육부는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교육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학에 성과급, 즉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인센티브 규모는 일반 재정지원 대학은 학교당 평균 37억 6천만 원, 국립대학은 92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전체 모집 인원의 25%를 넘기는 대학에게는 평가에서 최대 10점까지 가산점을 줍니다. 최대 가산점을 받으면 성과급 지급 기준인 평가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무전공 선발 비율이 25%에 미달하는 대학도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전공 선택제도 도입에 있어서 물러선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되 다만 이제 대학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부가 좀 그 유연성을 좀 발휘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전공으로 학생들을 선발한 뒤엔 전공의 벽을 허무는 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지도 평가합니다. 또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 수에 따라 교원과 공간을 주기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는지도 평가 대상입니다. 다만 정부가 정원을 관리하는 보건의료계열과 사범계열은 모집 인원 모수에서 제외되고 예체능과 종교계열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무전공 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건 올해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확대하기엔 부작용 우려가 크고 준비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특정 전공 쏠림에 대비해 교원이나 공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기초학문의 고사를 막기 위해 교양교육을 확대하고 다른 전공과 연계한 융합전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학문을 고사시키지 않으면서 모든 아이들을 위한 전공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기학과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교수 채용난 우려에 대해선 학과 간 칸막이를 없애 교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처럼 한 명의 교원이 한 개의 학과에 속하지 않고 관련성 있는 두 개의 학과나 단과대학에 속하도록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이미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대응책을 마련할 재정이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대학들이 좀 돈이 없거든요. 등록금 못 올린 지도 몇 년 됐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강의 인프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1년이 늦춰지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2년 예고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렇게 학생들 뭐 융합 교육해야 되고 나중에 적성에 맞게 선택권 보장하고 이거 다 찬성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도 되는 건지. 실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대학 총장들 역시 전공 쏠림으로 생길 문제들에 대해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내 구성원의 반발이 무전공을 도입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대학에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을 거쳐 도입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정부의 무전공 확대 방침으로 자유전공이나 무전공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자유전공이나 무전공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 74곳 중 77%는 이후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운영 중인 61곳 가운데 앞으로 자유전공이나 무전공을 더 확대할 예정인 곳 역시 77%나 됐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대학혁신 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 시안. 수도권 대학이 모집 정원의 20에서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면 수십억 원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대학들은 부랴부랴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 추려봐도 서울 주요 대학에선 1,000명 이상을 무전공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학내 구성원의 반발로 그동안 쉽게 조정하지 못했던 비인기 학과의 모집 정원도 저울질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올해 4월 말까지 입학 시행 계획을 확정 지어야 하는 대학 입장에선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 정원들 다 정리를 하고 기존에 있는 그 정원 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면은 기존에 이제 줄어드는 전공에서나 학과에서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4월까지 그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그렇게 쉽겠느냐. 당장 무전공 모집을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대학들도 수시와 정시 중 어느 전형으로 선발할지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 교육계에선 상위권 대학은 정시에, 그 외 대학은 수시에서 무전공을 모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충원을 결국에는 애들 못 뽑으면은 2월 시키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거죠, 무전공은. 그러니까 이제 지역 대학들이나 이제 중하위권 대학들은 수시에서 웬만하면 뽑으려고 하겠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정시에서 뽑아도 되니까. 특정 인기학과의 쏠림 현상을 제어할 만한 장치도 대다수 대학에서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학부제와 자유전공학부를 우후죽순 도입했지만 특정 학과 쏠림을 해소하지 못해 다시 학과 모집으로 돌아섰던 만큼 비슷한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도 큽니다. 학생들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 원칙은 저희가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과들도 문제지만 또 학생들이 쏠리게 되는 그 과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전공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의 중도 이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중도 탈락률이 높아질 건 예상이 되니까 그죠? 문凭으로 들어와서 문凭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학생 관리가 안 되니까 학생 관리를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교수나 학생이나 또 지원생들의 입장이 다 다를 수 있고요. 교육부는 무전공 모집 확대 방안에 대해 대학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